화학평형에 대한 걸 지난 시간에 막 주구장창 배웠다. 화학평형은 동적 평형이란 말이야. 자, 화학평형에서 두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 다만 반응물이 많이 존재하느냐 생성물이 많이 존재하느냐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됐었어. 그런데 매번 그렇게 그래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제시된 값이 누구였어? 상수였어. K값. 자, 평형상수 K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야. 실험을 통해서 반응물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할 때 반응물 농도의 앞에 계수를 치수로 올리는 걸로 그들의 곱으로 표현해가지고 K값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K값이 1보다 크면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K값이 1보다 작으면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도달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갔지. 그 K를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K값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누구였다? 온도였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평형을 이동을 시키면 어떨 것인가? 평형을 이동을 시킨다면 인위적으로 그러면 K는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물론 온도를 통해서도 K값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나머지는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값은 K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 또 그걸 계속 물어봐. 우리가 그 변화 요인 중에 하나를 뭘 배웠니? 지난 시간에 농도 배웠다. 농도. 당연하게 반응물의 농도를 높이면 당연히 원래의 평형값으로 돌아가려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고, 또 생성물의 농도를 낮추면 역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야. 자,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 평형이 된 상태에서 변화를 주어서 K값, 어떻게 말하면 평형상수값이 아니지, 현재 농도값을 대입한 K 공식에 넣은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Q라고 불렀다. 반응지수. 기억나냐?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로 던졌는데도 이해가 간다면 지난 시간에 잘 들은 거야. 잘 들어봐. Q값이 K값보다 커. 그럼 뭘 생각하느냐? 잘 봐. 분모가 크니 분자가 크니? K값보다 Q값이 크다는 건 분모가 커진 거야? 분자가 큰 거야? K값보다 크다는 거야. 이해 못했지? 들어봐. Q값하고 K값을 보고선 얘가 정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이 우세하다를 금방금방 알아맞히려면 니들만의 로직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무슨 말이냐? K는 그게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뭐 10,000분의 1이든 아니면 만이든 100이든 있을 거야, 분명히. 알았니? 물론 분수가 뜨면 여러분들이 풀기 쉽겠고, 분수가 안 썼다면 분수로 만들어. 예를 들어 K값이 10이다. 그럼 1분의 10인 거야. 이게 같지? 그때 1하고 10 중에 누가 반응물이야? 1이 반응물이라고, 분모에 있는 거. 알겠니? 10이 생성물이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이걸 얘기한 거야. Q값이 K값보다 크다고. 근데 K라는 게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로 정의가 되잖아. Q가 크다는 거, K보다 크다는 건 분자가 크다는 거야, 분모가 크다는 거야. 크다는 걸로 정의하면 분자가 크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어때야 되겠지? 줄어야 되겠지? 그럼 아래로 내려와야지. 이 무슨 반응이야? 역반응이라고. 역반응 우세.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Q가 이렇게 되면 K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분자가 커진 거 아니냐? 그지? 분자가 커져야, 기존 K값보다 분자가 커져야 이게 작은 수가 나올 거 아니야? Q가. 그럼 무슨 반응 우세가 되겠어? 정반응 우세.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걸 꼭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주섬주섬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진짜 본 게임에 뛰어들 수 있단 말이야. 미니게임 주변에 거기에 신경 쓰다가 본 게임을 놓쳐요. 자, 우리는 170쪽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이라는 단어냐. 자, 거기를 잠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우리가 농도는 이해했어. 농도를 키우면, 반응물을 키우면 Q가 작아지겠지. 생성물을 키우면 Q가 커지겠지. 이해 갔어?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생성물을 줄이면 Q가 그렇지. 분자가 주니까 반응물을 줄이면 Q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게 첫 출발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은 이게 한정적이야. 왜? 고차나 액차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만 보겠다는 얘기냐, 지금부터. 기체만 해당되는 값이야, 이건. 알았지? 기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막 변할 수 있잖아. 우리 또 보일의 법칙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기체 상태를 이해한 거예요. 기체 상태. 그러니까 기체 상태가 아니라면 얘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거기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대표적으로 누가 나왔냐? 자, 하버법이 나왔어. 질소. 질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이 화학 반응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K가 어떻게 되죠? 연습하는 거죠. 질소의 농도, 수소의 농도, 거기에 계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농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형 농도를 적어 볼게요. 뭐 전반후 해가지고 평형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쓸 수 있는데 여기에다 그냥 평형 농도를 써볼게요. 자, 평형 농도가 얘가 얼마냐 봤더니 뭐 2몰 농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1몰 농도 나왔어요. 다음에 얘는 한 3몰 농도 나왔어요. 이렇게. 얘들 K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2몰 농도 곱하기 1몰 농도 세제곱 3몰 농도의 제곱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게 K입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을 증가시켜 볼게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요? 몰농도의 뜻이? 2몰 있다는 겁니다. 몇 리터에? 1리터에.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럼 부피가 다 몇 리터가 될까요? 부피가 2분의 1리터가 됩니다. 그렇죠? 2분의 1리터로 변하면 얘는 순간적으로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압력이 2배 증가했어요. 압력이 2배 증가를 했어. 그럼 쟤는 몇 몰 농도가 됩니까? 얘는 이게 될 겁니다. 이해 갑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럼 얘는 몇 몰 농도가 되고요? 2몰 농도가 될 거고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몇 몰 농도가 됩니까? 6몰 농도가 될 거예요. 자, 얘를 K값에 넣을 거예요. 지금 온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압력만 2배로 팍 키웠거든요. 그러면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잘 보세요. 4 곱하기 2의 세제곱 6의 제곱이 됐습니다. 자, 얘는 얼마일까요? 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보세요. 어차피 약분을 다 해야 될 값이니까 사실 6 곱하기 6이라고 놔도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놓도 되니까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 그러니까 얘가 8분의 그죠? 9 이게 나왔어요. 비교. 여러분 이 값은 K야 아니야?
K가 아니야. 이게 바로 이거야. 반응지수 Q값. 알겠니? 순간적으로 변화를 준 거지. 우리가 앞서서 뭐 배웠어? 농도 배웠을 때 농도를 넣거나 뺀 거. 그때의 값을, 현재 농도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 Q값이라고 했듯이 지금도 이게 Q값이라고. 자, 이거 봐봐, 비교. 이거 K고 이거 Q야. 누가 크냐? 당연히 크지. 이거 딱 보니까 느껴지지. 분모가 커졌네. 기억나냐? 됐지? 분모가 커졌잖아.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겠지. 자, 이 말을 이제 말로 설명한다고. 무슨 말이냐? 교과서를 읽다 보면 지금 니들은 숫자로 봤잖아. 이러니까 정반응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네. 그리고선 이제 말을 할 거라고. 교과서를.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 지금 개수의 비를 보라 이거야.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4고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2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비교해 봤단 말이야. 비교해 봤더니 얘가 커. 이렇게 되면 압력을 키우잖아. 압력을 키우게 되면 무질서도가 작은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작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해요. 평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평형이 이동한다. 그럼 어디로 이동하겠냐? 정반응으로 가겠죠, 당연히. 이해 갔어요? 압력이 줄어들면요. 무질서도가 큰 방향으로 역반응이 이동되겠죠. 이해 갔어요? 자, 다시요. 지금 이 같은 경우가 저 합어법이거든요. 개수의 합이 작은 쪽으로, 개수의 합이 작은 쪽이 무질서도가 작은 방향이라는 거야. 알았니? 자, 이제 이 말에 또 동일한 설명 하나 더 해볼게. 여러분들이 기체입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합어법의 원리에 들어서 있어. 자, 이 교실에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있을 거야. 근데 이 교실이 작아져. 들어봐. 이 교실이 작아지려면 압력이 어때야 되지? 세져야 되잖아. 그래, 부피가 주니까. 그래서 교실이 작아지면 입자수가 많은 게 불편하냐 적은 게 불편하냐? 많은 게 불편하잖아. 좋은 쪽으로 간다고. 얘들이. 이해가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방이 작아지면 사람이 적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방이 커지면 주위 압력이 떨어지면 부피가 커지겠지. 그럼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해. 근데 마지막에 설명은 다 이해한 애들이 결과론 쪽으로 끄떡거리는 설명이지 그게 애초의 설명은 아니라고. 알았어? 애초의 설명은 이거야.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거야.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반응지수 Q값이 누구보다 K값보다 크기 때문에 혹은 작기 때문에 평형이 역으로 간다, 정으로 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만 이렇다고? 기체 상태. 그럼 질문. 반응물의 개수와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이것 안 변해. 생각해봐. 1대 1대 2 이래버리면 어떠니? 이런 식. H2 기체와 아이오딘 기체가 만나서 아이오딘을 써서 이러면 어떠니? 이러면 개수가 똑같잖아. 이러면 압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에 1, 1, 2 이렇게 있었다면 이 K값은
4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1, 1, 2면 4가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압력이 세졌어. 그럼 얘가 2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됐어. K값 그대로야. 알았어? 2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그냥 4가 나온다고. 알았냐? 개수가 같으면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말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압력 영향이 세졌을 때 어떻다, 압력 영향이 뭐였을 때 어떻다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봤어. 그래프를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가로축이 압력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생성물 농도라고 써볼게. 그리고 이렇게 써볼래. 압력이 세졌더니 정반응이 잘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잘 안 일어났어. 무슨 말일까? 정반응의 개수가 크다는 거야? 반응물의 개수가 크다? 반응물의 개수하고 반개하고 생성물의 개수하고 압력이 세졌는데도 정반응이 잘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누가 크다는 얘기라고? 얘가 그렇지. 이런 얘기야. 이해 갔어? 이렇게 되버려. 반대겠지? 암모니아랑 똑같은 거 아니야? 반응물의 개수보다 생성물의 개수가 작다는 경우가 되겠지. 자, 이거는 뭐냐? 같다. 그럼 개수가 똑같으면 이렇게 된다고. 안 변하는 거지. 평형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해갔니? 압력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또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프 한번 봐봐요.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은 농도라고 정하지 않아 있어요. 맞죠? 농도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몰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세로축이. 그렇죠? 그 그래프가. 자, 몰수라고 주어진 이유는요. 이거 농도로 정하게 되면 농도값이 천차만별로 변하는데 K값은 절대 변하면 안 되잖아.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K는. 먼저 첫 번째 암모니아와 질소와 수소가 순서대로 적혀 있을 거야. 그런데 압력을 서서히 낮췄대. 압력을 서서히 낮췄는데 그 중에 생성물이 누굽니까? 암모니아죠. 압력을 낮췄더니 생성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고 있잖아.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라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니? 압력을 서서히 낮췄더니 역반응이 일어났어? 생각해봐, 그럼. 압력을 낮췄더니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압력을 낮추면 전체 부피가 커지거든? 그잖아? 전체 부피가 커지잖아. 그렇다면, 아, 얘는 반응물의 개수가 더 크겠구나라고 예측한다고. 지금이야 질소, 수소, 암모니아 써줬으니까 니네가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쉽잖아. 나중에 실전에서는 A2, B2, 뭐 A, B3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니들은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생성물을 유독 보라고. 암모니아야. 압력을 낮췄더니 역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결국 뭐야? 반응물의 개수가 크다는 얘기라고. 지금 현 상태로. 알았어? 그래서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어. 질문. 압력을 서서히 낮추기 전과 그 다음에 압력을 서서히 낮추고 난 후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누구 평형상수가 더 커? 똑같다고. 알았냐? 평형상수가 똑같아. 선생님 몰수가 다른데요? 당연히 다르겠지. 하지만 부피가 변해. 압력을 서서히 낮추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실험할 때 강철 용기 안에서 이 실험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이 실험은 반드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실린더 안에서 실험을 해야 돼. 알았어? 그래야 부피가 커지고 줄 거 아니냐.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잖아.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실린더 문제가 딱 나오면 이런 문제야. 압력 변화를 위해서. 평형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 원리를 잘 보라고. 문제상에서. 일단 다시 압력을 서서히 높였더니 생성물이 많아져. 그러면
생성물의 개수가 으로 간다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새로운 평에 또 도달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거 볼 것 없이 누구만 생성물의 농도 변화, 몰수 변화만 보면 얘들의 개수의 합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밑에 있는 압력 감소와 압력 증가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여기다 써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반응기수 Q값을 구해보면 이 평형이 어디로 이동할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두 개의 그림, 압력 감소, 압력 증가, 이 두 개의 실험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이거야. 압력을 감소시키면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쪽. 그러니까 입자들이 많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무질소도가 줄어드는 쪽으로. 전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생각하려면 압력이 세지면 교실이 작아진다. 그럼 입자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압력이 약해지면 교실이 커진다. 입자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알았어요? 그걸 갖고 해석을 하면 이 장은 깔끔하다. 자, 맨 밑에 2번 봐봐.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에서 주의할 점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압력은 누구만 영향을 받는다고요? 기체. 고체는 제외라. 이거. 고체는 제외라. 바로 밑에 있는 식 보이죠? 탄소랑 수증기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반응물의 개수합은 2고요. 생성물의 개수합도 2입니다. 맞죠? 맨 밑에 식이. 하지만 우리가 압력에 따른 평형이동을 볼 때는 탄소는 빼야 된다 이거죠. 그럼 개수가 생성물이 큰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질문. 일산화탄소 기체를 많이 발생시키려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지. 감소해야 개수가 큰 쪽으로 간다고. 왜? 생성물의 개수합은 2야. 반응물 개수합은 몇이라고? 1이야. 탄소 빼는 거야. 고체라. 알았지? 고체라 빼는 거다. 고체라. 다음 171쪽에 꼭대기 가봐. 2번. 반응 전후 기체의 양이 같다라면, 알겠어? 반응 전후 기체의 양이 같다라면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보자.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시. 자, 이런 식. 그 다음에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때는 개수를 비교할 때요. 반응물 개수를 뭘로 잡는다? 생성물 개수의 합. 비교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왜? 얘는 제외. 누구이기에? 고체이기에. 알겠죠? 고체일 때는 쟤는 제외되는 거죠.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받고 평형의 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1대1, 1대1이라서 얘는 압력 변화에 영향을 안 받는다. 큰일 나요. 반드시. 화원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고체일 때. 꼭 알아두십시오. 알았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가 될까요? 봐요.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염화수소기체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개수의 합이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해버리면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압력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들은. 요런 격이 되겠죠. 여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은 기체일 때 통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꼭 알아보세요. 그럼 밑에 박스에 대한 정의가 떨어지네요. 밑에 박스 정의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 화학 반응식에 미지수를 쭉 써놓고 A, B, C, D를 매겼어요. 그지? 이랬을 때 압력을 높였을 때 어디로 뭐가 이동하는지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봅니다. 복잡하게 쓰지 말고 이 상태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끝낼게요. 이럴 때 이래버리면 압력 증가 시 어디로 이동합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얘는 역반응으로 가겠죠? 요렇게 간다. 압력이 감소하면 정반응으로 가겠죠. 개수가 큰 쪽으로. 그러면 두 번째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이게 생성물의 개수합이 큰 경우 압력이 증가하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겠고 압력이 감소하면 정반응으로.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거죠. 얘들의 개수가 같다라는 압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야. 두 번째 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뭔 소리야 이거. 부끄럽네. 이 반응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작으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개수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기지. 반응물의 개수가 더 작잖아.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겠지. 무제수도 감소하는 쪽으로. 역반응. 그죠? 이거의 반대일 거 아니야. 이해 안 됐어? 응? 이거 이해가 안 가? 선생님이 응. 저거 말씀하실 때 응. 그림과 전망을 말하셨는데 첫 번째 읽는 거를 역반응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 됐어요? 어지러서 그래. 어지러서 머리 아파 죽겠어. 씨. 겁나게 덥다가 겁나게 추운데 들어오니까 또 머리가 아파. 이해 갔어요? 저건 그럼? 정반응, 역반응? 쓰기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지웠어요. 연 며칠째 엄청 덥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자, 맨 밑에 있는 실험을 잠깐 볼게요. 맨 밑에 실험을. 사산화이질소, 이산화질소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우리의 영원한 놀이개. 보자. 요렇게 볼까요? ENO2요. 그 다음에 N2O4요. 얘는 갈색이고 적갈색이죠. 적갈색 기체이고 얘는 무색 기체입니다. 이때 그 실험이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자,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혼합 기체를 주사기에 일단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가 처음 평형 상태예요. 지금
색깔을 잘 보십시오. 압력을 가했습니다.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금 그림 잘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한 거랑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림, 나 그림 보이죠? 압력을 가한 뭐라고요? 직후. 압력을 빡 세게 줬어요. 여기가 됐습니까? 그때 색깔이 당연히 진해진 거야. 그지? 근데 잘 들어봐. 얘들이 압력을 세게 하면 반응은 어디로 갈까? 정반응으로 가겠지. 맞지? 그럼 봐. 압력을 가한 직후의 그 모습에서 평형이 어디로 가느냐를 본 거야. 알았니? 압력을 빡 준 게 이게 평형을 깨트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압력을 빡 줬을 때는 색깔이 진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달을 봐봐. 그 색깔보다 어떻게 됐어? 옅어졌잖아. 그럼 무슨 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했다? 정반응으로. 그렇다고 K값이 변한 건 아니야. 지금 그거 그림 보여주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그럼 질문. 전체 입자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줄겠죠. 이해가요? 전체 입자수는 줄겠죠. 또 질문. 전체 입자가 줄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피스톤에 압력을 빡 줬다라고 했거든요. 피스톤에 압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평형이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자수가 줄었습니다. 맞죠? 입자수가 줄게 되면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전체 몰수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전체 몰수도 줄었다는 얘기라고. 왜? 부피가 줄었더니 전체 몰수도 줄어서 그래야 K값이 변하지 않거든요. 몰농도가 커지는 바람에. 이해 가니? 그런 원리를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뒤에 가면은 압력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 이런 조절 기작에서 나오는 쌤 방법이야. 보자. N2O4, NO2가 있는데 압력을 높였더니 가운데 그림으로 한번 봐봐. 사진 보지 말고 그림으로 봤더니 누가 훨씬 많아졌어. NO2가 많은 상태에 있다가 기체의 양이 줄어드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이렇게 됐거든. N2O4가 많아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색깔이 연해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물론 이 세 개의 모든 그림 속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알아도 K값은 다 동일한 것이고. 알겠지? 근데 우리 압력을 팍 높였을 때 가운데 그림이 있지. 그건 평형 상태가 아닌 거야. 알지? 평형을 흔든 거라고 그 그림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건 마지막 그림이야. 첫 번째 그림일 때가 기존의 평형 상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평형에 도달한 거고 가운데 건 흔들린 거야. 이해가니? 오케이. 그걸 좀 구분하라. 알았죠? 자, 이제 넘어옵니다. 172쪽. 자,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 거, 그리고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자.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어떻게 하는 방향 쪽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해야죠. 항상 무엇이 커지면 그걸 다시 줄여서 원상태로 돌아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게 르샤틀의 원리야. 다시 2번.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겠지. 맞지? K는 변하지 않아요.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X. 세 번째, 이 반응 아까 봤죠? 이 칠판도 있죠? 개수의 합이 같아요? 달라요.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더 커요. 이해했죠? 자,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높인다. 어느 반응으로? 역반응. 압력을 높이면 개수가 작은 방향 쪽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정답이네요. 다음 2번. 다음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 용기에 가로와 같은 부가적 설명이 있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쓰라는 얘기야. 1번. 일단 상태를 쭉 봐요.
다 기체야. 됐어. 반응물 개수의 합이 3, 생성물 개수의 합이 2, 압력을 낮추면 개수가 큰 쪽,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다음, H2, F2, EHF. 오호, 어떠니? 개수가 똑같지? 압력, 이건 평형 이동 안 해. 이건 평형 이동 없다. 이렇게 쓰는 거야. 3번, CS2, 그 다음에 4H2, CH4, EH2. 우리는 기체이다. 확인 끝. 개수의 합이 반응물이 높아. 압력을 높이면 총반응이죠. 숫자가 작은 쪽으로. 이해 갔어요? 자, 세 번째. 일정한 온도에서 다음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용기의 부피를 2배로 높였다. 뭔 말이냐? 압력을 낮췄다. 이해 가요? 압력을 낮춘 거야. 압력을 낮추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간다? 역반응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 개수가 큰 쪽으로. 이때의 반응지수 Q와 평형상수 K 사이의 관계. 얘들아, K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지? 누가 크다? 지금 생각을 잘해봐라. 반응지수 Q하고 평형상수 K 사이에 있는데 지금 이럴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지? 역반응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K값보다 이 분자가 커졌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렇다면 얼만큼 커졌는지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관계식은 얼만큼 커졌는지. 혹은 작아졌는지.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자, 다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Q값이 커야만이, 이래야만이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 갔죠? 몇 배나 클까요? 이런 얘기죠. 몇 배나 커졌겠습니까? 자, 부피가 2배로 커지면, 알았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반응물도 생성물도 다 일로 넣는 거야. 일로. 다 일로 넣고 해보세요. K값 뭐 나와요? 1 나오죠. 맞지? 얘들 평형농도 봐라. 그 질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있고요. 비교값은 니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비교할 수 있는 값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평형이 1인 거야. 그냥 1, 1, 1 이렇게 해보는 거지. 됐어? 평형이 1이다. 그럼 K 얼마 나올까? 1 나오죠. 맞지? 1 곱하기 1의 세제곱 분의 1의 제곱 1이잖아. 자, 근데 압력을 낮춘 거지. 부피를 2배로 키웠다 했잖아. 부피를 2배로 키우면 몇이 되냐, 야? 이렇게. 이거 구해봐. 넣어서. 이게 되잖아. 맞지? 그럼 하나 치워. 여기 다 하나 치워. 하나씩. 2분의 1 있고 2분의 1 있잖아, 여기. 또 하나 지워지겠지, 여기서. 그럼 뭐만 남냐? 4분의 1분의 1 이거만 남네. 그죠? 4가 나와. 이게 Q예요. Q는 K보다 몇 배 커요? 4배. 그럼 Q는 4K. 이렇게 쓰는 거예요. Q는 4K. 여러분, 상대 비교값을 잘 비교하면 문풀이 되게 빨라져요. 이거는 상대값이에요. 제 1로 놓고 푼다는 거 자체로 놓고 풀면 그만 끝나잖아요, 그냥. 제일 1로 놓으세요. 계산하기 쉽게. 그리고 부피가 2배로 커지면 몰롱도는 2분의 1을 준다라고 놓고서 넣어보면 Q하고 K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뭡니까? Q는 K보다 4배 크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평형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역반응이요. 그죠? 평형은 역반응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다음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건 한번 우리가 배운 그대로 다 얘기해봐요. 일산화탄소를 넣는다. 수소기체를 넣는다. 그 다음에 메탄올 가스를 뺀다. 이런 거잖아, 농도는. 자, 이제 압력으로 설명해볼까? 압력으로. 정반응 쪽으로 보내려면 압력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이거잖아. 반응물의 개수가 더 크니까. 기억 맞잖아. 됐죠? 그럼 부피를 증가시킨다. 이러면 농도 쪽으로 해석하지 마. 얘들아, 부피를 증가시키려면 압력을 어떻게 하면 되니? 낮추는 거잖아. 압력 낮추면 어디로 가?
역반응으로 가지. 맞지? 압력 낮추면 역반응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부피를 증가시킨다는 표현을 막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왜 증가하지?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 다음에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아르곤 기체 이거 농도에서 배웠잖아. 공통 이온 효과도 있었어. 아르곤이 뭔가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없잖아. 그럼 틀리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뒤에 고급 문제에 가서 알려주겠지만 만약에 얘가 강철 용기잖아. 강철 용기에 아르곤을 넣으면 또 달라진다. 예를 들어 봐봐라. 예를 들어 봐. 부분 압력이 2분의 1, 2분의 1가 있어. 강철 용기 안에. 알았니? 2분의 1, 2분의 1이 있어. 근데 아르곤을 거기다 딱 넣지? 그럼 걔들 부분 압력이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거든. 전체 압력은 세지지. 강철 용기란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곳이야. 2분의 1, 2분의 1, 그럼 아르곤이 또 2분의 1 들어갔어. 그럼 전체 압력은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잖아. 그치? 근데 얘들 부분 압력은 2분의 1로 안 변했지. 자, 실린더에 넣어볼게. 실린더 안에 집어넣는다. 실린더 안에 집어넣으면 얘 2분의 1, 2분의 1. 외부 압력 1기압이야. 알았니? 근데 아르곤이 들어가더라도 얘들은 전체 압력이 얼마야 돼? 1기압이 돼야 되거든. 맞지? 실린더 안에서는 기체를 아무리 많이 섞어도 내부 압력은 1기압이 돼야 되거든. 그럼 부분 압력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야. 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이. 이런 경우에는 전체 압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 왜? 다른 기체들이 들어오면 얘 실린더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 1기압을 낮추기 위해서 부피가 커질 거 아니냐. 그럼 기존에 있는 기체들한테는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가 된다고. 그게. 알았냐? 실린더와 강철 용기가 좀 달라.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너희들이. 알았죠? 자, 5번 한번 보자. 답은 기억하나요? 자, 그림은 온도가 일정할 때 N2O4 기체하고 NO2 기체의 반응을 평형 이동을 나타낸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나에서 잘 봐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여러분, 위에 화학 방식 보세요. 압력을 키운 거죠. 압력을 키우면 계수가 어떤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계수가 작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압력을 키우면 부피가 줄니까. 그치?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 N2O4가 반응물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쯤 막 본 거는 N2O4가 생성물에 있었거든. 지금은 N2O4가 반응물에 있다고. 압력을 키우게 되면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혼합기체의 색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보시라고. 압력을 가한 직후는요, 평형을 흔든 거예요.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형을 흔든 요인이라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이건 새로운 평형이 도달했을 때 쓰는 말이고, 지금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요인을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얘들이 진해진 건 왜 진해진 거라고? 농도가 진해져서 진해진 거야. 농도가 진해져서. 정반응, 역반응이 뭐 우세하게 일어나, 그게 아니라 기존 입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빡! 하고 부피를 줄여놨잖아. 그래서 진해진 거라고. 이해 갔니? 오케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이런 건 아니라고. 그리고 얘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나에서 왜 새로운 평형 다루고 갈 때 색깔이 옅어지나?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 많이 틀릴 수 있어요. 2번, 나에서 다로 진행이 될 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역반응 우세, 정반응 우세 이런 말을 쓰는 거죠. 3번, 나와 다에서 NO2, N2O4의 양은 같다. 얘들아, 나하고 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와 나는 전체 몰수가 같을까 다를까? 가, 나는. 가, 나가 부피만 줄인 거야. 그래서 농도가 진해진 거라고. 몰수는 동일하다니까. 그런데 다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역반응이 진행되겠지. 몰수는 준다니까. 전체 몰수는. 질문, N2O4 몰수는
많아지고 NO2 몰수는 준다고. 이해 갔냐? 그 상황이라고 지금. 졸지 말고. 졸면 뽀뽀한다. 확. 코로나 그냥 직방. 어디로 봐. 알았니? 무슨 말인지? 나는 흔든 거라고 조절 기자. 그래서 가나는 몰수가 동일해. 알았니? 그런데 다뤄가면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N2O4 몰수는 늘겠죠. 그지? 몰수는 늘겠죠. NO2 몰수는 줄겠고. 이해 갔어요? X. 자, 페이지 73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 2개 배웠어. 르 샤틀레 원리에서. 첫 번째 뭐 배웠다고? 농도. 두 번째 압력. 이제 마지막에 뭐 배워? 온도 배운다. 온도.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배웁니다. 자, 온도는요, 여러분, 무엇도 변화 줄 수 있는 놈이죠? K값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놈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건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여기는 되게 쉬워요. 알겠어요? 자, 보십시오.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은 어떤 거냐? 르 샤틀레 원리를 정확히 안다면 또 동일한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온도를 높이면 원래의 에너지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갑니다.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농도를 증가시켰더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농도를 낮췄더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압력을 키웠더니 압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압력을 낮췄더니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게 르 샤틀레 원리예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온도를 높인다, 낮춘다 이런 말 알았니?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온도를 높인다. 어느 방향 쪽으로 이동하고 온도를 낮추는 방향. 평형이 이동합니다. 이때 이 온도란 시스템이야? 서라운드야? 응? 이 온도는 어디야? 지금. 잘했어. 얘는 개잖아, 개. 개는 온도계 못 집어넣는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주위를 뜻하는 거야, 얘들아, 주위. 이거 아니고, 이거 뜻하는 거라고. 온도란. 그러면 주위의 온도를 낮추려면 흡열이 일어나야 돼, 발열이 일어나야 돼? 흡열이 일어나야지, 당연히. 그 흡열 반응 쪽으로. 주위에 열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온도를 높였더니 그 온도를 낮추는 방향 봤더니 흡열이 반응이야. 그럼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뭐 하는 방향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더라. 어느 방향? 발열 방향. 이동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발열 반응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이게 끝이거든. 되게 간단하거든.
그렇다면 반드시 반응은 뭔가를 주겠다는 얘기네. 에너지를 줄 거 아니냐. 자, 예를 한번 볼까? 이 NO2. 자, 얘가 N2O4. 그리고 옆에 델타 H. 마이너스 58kJ. 58이냐? 54냐? 58. 맞네. 이렇게 줬다고. 흡열이야, 발열이야? 까먹었어? 얘는 누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지. 이누마 입장에서 에너지를 잃었다는 건 주율이 나온 거 아니야. 발열이야, 이거 발열. 맞지? 발열이다. 자, 지금 이거를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이 반응, 온도를 높여서 어떻게 되냐. 온도를 높였다는 건 서라운드, 주변의 온도를 높인 거잖아. 얘는 지금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의미고. 맞지? 발열 반응 더 잘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지. 다시 말해보자. 정반응은 지금 무슨 반응이에요, 지금? 정반응은 발열이라고. 그럼 역반응은 뭘 거 아니야? 흡열이겠지. 역반응은 흡열이란 말이야. 온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 쪽으로? 흡열 반응 쪽으로. 그러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고. 이해가냐?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할 거고.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정반응이 우세한 쪽으로 이동하겠지. 이해 갔어? 아리까리해? 이해 갔어? 그럼 이제 우리식대로 해볼게. 자, 내 말 들어.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는 봐. 이게 사실은 이런 뜻 아니야? 여기가 NO2고 여기가 N2O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의 차이가 얼마라고? 이거란 얘기 아니야. 맞지? 얘가 에너지 순이니까. 그럼 에너지적으로 봐라. 에너지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를 농도처럼 취급해봐. 만약에 온도를 높인다는 건 얘를 높인 거 아니야. 숫자 넣지 말고 Q라고 써. 그냥 Q. 열. 발열 반응이란 얘보다 얘가 Q만큼 작은 거 아니겠니? 그지? 그럼 온도를 높인다 그럼 얘를 높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역반응 우세지. 농도랑 똑같잖아. 알았어? 그러면 온도를 낮춘다 그럼 얘를 낮추면 정반응 우세지. 볼 수 있잖아. Q만 하나 딱 쓰면. 흡열은 어떻게 쓸래? 흡열은 얘가 에너지가 낮은 거지. 흡열은. 여기다 Q 적어. 그러면 풀면 돼.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 온도 낮추면 역반응. Q 값을 어디다 쓰느냐. 숫자 쓰지 않아도 좋아. 얘가 발열인가 흡열만 보고 이 Q를 생성물에 써야겠다. 발열. 반응물에 써야겠다. 흡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온도 높인다면 Q를 높이는 거야. 그냥. 이해 갔어? 그러고 풀면 금뱅 풀린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평형 상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가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프적인 해석. 가로축이 온도네. 온도는 서라운드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인류 갈수록 온도를 높였어. 그랬더니 평형상수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줄었어, 늘었어, 이거? 줄었잖아.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K가 줄까? 역반응.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봐. 반응물과 생성물 어디에 Q를 적어야 돼? 온도를 높였을 때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여기다 적어야 되는 애들이잖아.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 이해 갔냐? 그래서 얘는 발열이고. 이해 갔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는 누굴까?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온도를 높였더니 정반응이 잘 일어났다. 여기다 표 적어놔야지. 흡열이라고 해요. 흡열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잖아. 이해 갔니? 이거야. 온도는 말이야. 이동을 하잖아? 그럼 농도가 바뀌어버려 그냥 아예. 예를 들어서 평형상수는 그대로가 아니라 얘는 그냥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걔들의 농도 자체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K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어. 알겠지? 요런 과정으로 니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이 그래프적인 해석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어이씨. 응? 뭐야, 이거? 이거, 자꾸 새는데? 부끄럽네. 자, 밑에 온도에 따른 평형 이동과 평형 상수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잘 봐봐요. 해석이 되는지. 지우개로 교묘하게 가려놨네. 야, 멋진. 요 그래프를 봅시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온도를 계속 높였더니 K값이 커지려면 여러분 생성물이 많아져야죠. K값이 커지려면. 그러다 보니까 정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나야 되거든. 평형상수 K가 커지는 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게 그래프 보이죠? 그럼 흡열이라고 그거는. 근데 평형상수 K가 온도를 높일수록 떨어지는 건 누구다? 발열이라고. 발열은 생성물 쪽에 Q를 적고 흡열은 반응물 쪽에 Q를 적어서 온도 높여? 그럼 정반응. 온도 낮춰? 이거 사용하라고. Q를 뭐처럼 파악하면 된다? 농도처럼 파악하면 돼. 알았어요? 이해 갔죠? 그렇게 해석을 할 거야. 맨 밑에 실생활, 일상생활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의 예를 한번 보세요. 자, 일산화질소 생성반응 한번 보십시오. 일산화질소 생성반응. 질문 하나 할게요. 일산화질소의 상태가 모두 기체죠. 맞지? 자, 얘는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일단 계수압이 같으니까. 그리고 델타 H가 0보다 크죠? 흡열이다, 발열이다? 흡열이겠죠. 그럼 Q를 반응물에 적겠어요? 생성물에 적겠어요? 나쁜 사람. 막 찍었는데 안 맞았어. 야, 흡열은 높아지는 거잖아, 에너지가. 반응물에다 적어줘야 이 꼴이 성립하죠. 그래서 거기 N2, O2 그쪽에다 Q를 적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렇게 Q를 적었죠? 그리고 해석해보세요. 자, 온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 오세? 정반응 오세요. 온도를 낮추면 역반응 오세요. 이해 갑니까, 지금? 다시요. 보세요. 우리가 델타 H가 0보다 크다, 작다를 준단 말이야, 조건을. 그럼 여러분들은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자, 거기 얘 한번 보세요. 일산화질소 생성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일산화질소 생성 반응을 보시면 N2, O2 거기에 이 NO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 아이들이 델타 H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델타 H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건 뭐냐? 이거 흡열이구나. 흡열이구나. 그래서 여기다 Q를 넣는다. 이렇게.
이러면 게임이 끝난다고요.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 우세, K값 커져요. 온도를 낮추면 역반응 우세, K값 줄어요. 이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알았니? 그래서 실온에서는 NO가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자동차 엔진 내부와 같이 온도가 매우 높은 조건에서는 흡열 반응인 정반응 조건으로 얘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산화질소는 말이야, 자동차 엔진 내부에 생기는 유해물질이야, 이거. 알겠어? 일산화질소 자체가. 얘가 밖으로 나오면 공기중랑 산소랑 반응해서 NO2가 되고. 야, 그렇다고 NO2 된다고 그럼 공기가 젓갈색으로 그건 아니야. NO2 엄청난 양이 많아야 젓갈색이 돼. NO2가 된 이 이산화질소가 왜 위험한 놈이냐면 햇빛을 받잖아. 오존을 만들어. 그럼 니네 이런 생각이겠지. 선생님 오존 만들면 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오존층 구멍을 막아줘. 있을 때 있어야 그게 자연은 좋은 거야. 오존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오존층에 있어야 돼. 지표에 오존이 생기면 니네를 괴롭혀. 점막을 파괴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 오존이 많으면 호흡기 질환의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오염이야, 대기오염. 알았어? 이 오존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게 뭔지 알아? 광화학스모그야. 광화학스모그. 그래서 광화학스모그는 햇빛이 쨍쨍 쬐는 낮에. 알았어? 그때 많이 생겨. 그럼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동차 엔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일산화질소가 지금처럼 많이 생기고, 이것이 이산화질소가 된 후 햇빛을 받으면 오한화가 떨어지는데 공기 중에 산소랑 개가 만나서 O3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오존경보 그런 거 막 울리잖아요. 광학스모그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일산화질소가 그거예요. 자, 설탕 보세요. 설탕 용해 현상. 설탕 용해 반응 보세요. 설탕. 자, 질문. 설탕은 압력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기체가 아닌데. 그지? 그 다음. 흡열이야, 발열. 흡열이네. 어디다 큐 적을래? 반응물의 큐를 적으라고.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용해가 잘 된다, 이 뜻이라고. 이해했니?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체가 용해가 되는 반응은 흡열이에요. 그럼 큐 어디다 적을래요? 생성물에. 발열이죠, 참, 쏘리. 발열이에요. 그래서 생성물에 큐를 적어야 되겠죠? 온도를 어떨수록 잘 녹아요? 낮출수록 잘 녹아요.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우리가 주변의 어떤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준 거예요. 기억나나 살펴봐요.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흡열해야 돼요. 근데 무질소도가 누가 커요? 액체가 큽니다. 맞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도 흡열을 해야 돼요. 흡열하는 방향 쪽이 보통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로 가려면 발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 쪽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에요. 이 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화학 평형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충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 거라고. 농도 변화를 주고 압력 변화를 주고 온도 변화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도를 높였을 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럼 무질소도가 어떻게 된다? 커지는 방향 쪽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도요. 개수 입장에서 보면 1대 1대 2이기 때문에 얘들은 개수가 똑같아서 무질소도가 커다랗게 영향을 안 받는데요. 이것도 가만히 뜯어보면 분명히 온도를 높였는데 정반응이 일어난다. 무질소도 커지는 쪽이에요. 저기도. 뭐 주변의 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주든 뭐든 간에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반적인 개수의 합을 비교하면 개수의 합이 반응물의 개수보다 생성물의 개수가 크죠? 그럼 흡열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작으면 발열일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무질서도가 커지는 거, 개수압이 커지는 방향 쪽이 흡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알았니?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봐봐요. 무질서도 증가 방향 쪽이 흡열을 하겠는데 소금을 물에 녹이면 무질서도 커져요, 줄어요? 소금 덩어리를 물에 녹이면 무질서도 커져요, 줄어요? 커지겠죠? 흡열이에요, 그래서. 온도 높이면 잘 녹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나 산소 기체나 이런 기체들은 오히려 공간에 있을 때가 무질서 크잖아요. 얘를 물에 녹이면 무질서 줄지요. 걔들은 발열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자, 넘겨보시고 페이지 174쪽. 오분 쉬었다 오십시오.